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게 되는 FNK 임영철입니다. 제가 일단 FNK에 온 지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2년 정도 업무를 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기술 지원 업무는 제가 거의 좀 다 좀 맡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락을 받아보면 대부분 뭐 소프트웨어 뭐가 안 돌아갑니다가 사실 제일 많고요. 뭐 그렇게 간단히 보시면 뭐 솔버가 좀 꺼졌다거나 그 라이센스가 꺼졌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충돌 같은 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연락이 많이 받았던 부분이 물성 좀 만들어 주세요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물성이라는 부분이 뭔데 지금 일단 그 전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실제 그 유저분들한테 제가 좀 전달드리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 소프트웨어는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물성을 적용하고 뭐 이런 옵션이 있다 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몇 가지들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인풋 데이터, 결국 저희가 어떤 변형 해석을 하려면 플로우 스트레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플로우 스트레스를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그 플로우 스트레스를 어떻게 넣는 방법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멀티패스 프레스라고 해서 반복적인 형태의 어떤 다단 성형을 하는 것을 한 번 해서 끝나고 이어서 하고 한 번 해서 끝나면 이어서 하고가 아니고 간단한 뭐 mpfx라는 파일을 작성을 하면 내가 다단 공정 뭐 레디얼 포징이라든지 코깅 아니면 뭐 필거링 브렉다운 밀 같은 반복적인 형태를 계속 수없이 하는 이런 것들을 한 번 세팅으로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준비했고요.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매테리얼 작성 방법입니다. 다만 뭐 어떻게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뭐 방법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드리고 멀티패스 프레스 MPFX 파일 작성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인장 시험이나 압축 시험을 하면 인장 커브가 나옵니다. 또는 압축 커브, 플로우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한셀 스피트 리케이션의 그 파라미터 A부터 M1, M2, M9까지 그 파라미터를 구하는 방법 우선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최적화를 통해서 이 피팅이라고 하죠. 피팅을 통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구하는 방법인데 뭐 오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엑셀이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엑셀이기 때문에 엑셀의 해찾기 기능을 통해서 이 파라미터를 구하는 방법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찾기 기능이 엑셀에 어디에 일단 숨어 있는데 꺼내는 방법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모르셔도 이 교재에 다 이렇게 나눠드린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고 따라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엑셀을 키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누르시면 아래쪽에 옵션이라는 게 있고요. 옵션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추가 기능에 저 엑셀의 추가 기능 이동까지 넘어가시면 해찾기 기능 체크 언체크가 있습니다. 이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라는 탭에 가시면 원래 저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 해찾기라는 옵션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저희가 사용할 때는 플로우 스트레스의 그 파라미터를 구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뭐 모델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해찾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황색이 저희가 실제 시험을 통해서 나온 인풋 값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 속도라든지 온도 조건 당연히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부분은 우리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얻은 플로우 스트레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오른쪽 한 칸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 한셀 스피트 모델을 가지고 계산된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그럼 시험값과 그 계산된 값의 차이가 에러 값이 나오겠죠. 에러 값의 전체 토탈 에러를 가지고 토탈 에러가 최소가 되는 이 파라미터를 구하게 되면 결국 그 파라미터가 시험을 통해서 얻은 플로우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형태의 그런 커브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인풋만 넣어주시면 되고 당연히 요 계산된 식을 적용만 하시면 이 한 번만 포맷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 이 포맷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데이터 보시고 해착기라는 기능을 켜시면 이렇게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이 목표 값은 당연히 토탈 에러 값이 들어갈 거고요. 이 토탈 에러가 최소가 돼야지 실험값과 계산된 칼큘레이션 결과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최소 값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파라미터들 A부터 뭐 M에 대한 이 개수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 해착기를 실시하시면 이렇게 해착기가 완료가 됐고 이 해착기를 통해서 얻어진 값을 쓸 거냐 말 거냐 물어봅니다. 당연히 사용을 하게 되면 확인 정도만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포인트는 실험값이고요. 이 커브는 해착기를 통해서 얻어진 이 파라미터를 적용한 이 모델이 적용된 계산된 값입니다. 거의 일치하는 값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그냥 단순히 저희가 제공하는 매테리얼 파일이죠. TMF 파일에 붙여넣기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뭐 포지를 사용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랜스벨러 매테리얼 파일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개수를 입력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작성만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항상 교육 때 설명을 해드리는데 결국 돌아가시면 이 한셀스피틀 이퀴에이션을 가지고 사용을 대부분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플로우 스트레스 시험을 통해서 얻은 값을 포인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자 하십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지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폴더를 좀 열어보시면 JMF 프로라고 하는 JMF 프로에서 매테리얼을 예측해서 익스포트한 형태의 이런 파일들을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열어보시게 되면 한 가지 예로는 30만간 B4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TMF랑 그 다음에 F 스트레스 피지컬 데이터라고 하는 이 3가지 파일만 사용합니다. 이 2개의 파일의 형태는 DAT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장, 워드패드로 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물성이 있고 이 2개의 파일, 플로 스트레스가 들어가는 F 스트레스라는 파일, 그 다음에 열물성이나 아니면 일라스틱 물성이 들어가 있는 피직스 데이터라는 파일이 이 TMF 파일에 링크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링크 형태로 들어가고 그 전에 들어가 있던 파라미터들이라든지 열물성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2가지 DAT 파일을 작성을만 해 주시면 되겠는데 하는 방법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플로우 스트레스라는 엑셀 파일이 결국 F 스트레스라는 이 파일을 작성하기 위한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성을 좀 쉽게 하시라고 하는 워크시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앞에 F 스트레스 밑에 보면 숫자가 3개가 있습니다. 이 61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의 개수입니다. 실제 실험을 하게 되면 또는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포인트 개수가 100개다. 그럼 100을 입력하시면 되고 50개다 하면 5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에 해당하는 스트레인을 아래 50개 또는 60개 적어주시고 상응하는 스트레스를 아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부터 전부 다 스트레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최대 100개까지만 입력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100개를 넘겨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개까지만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7입니다. 이 7은 스트레인 레이트 개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조건, 우리가 속도를 얼마로 땡기거나 눌렀냐에 대한 속도에 대한 시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이라고 써 있는 거는 스트레인 레이트를 0.001부터 1000까지 7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험 조건 7개 써주시면 되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7개죠. 지금 색깔이 표기되어 있는데 우선은 0.001에 대한 스트레스 시험 결과 0.01에 대한 시험 결과가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0.1에 대한 시험 결과 세 번째 줄 해서 총 7개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온도에 대한 개수입니다. 템퍼레이처. 그래서 만약에 물론 29가지 시험을 안 하시겠죠. 이거는 JMF 프로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자동 계산된 것을 좀 많이 뽑았는데 보통 3개 온도, 4개 온도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3이나 4 정도 입력하시고요. 다음 여기 템퍼레이처 밑에 보면 내가 실험을 했던
온도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조금 보기 편하도록 색깔을 가지고 이 단을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25도라고 하는 거는 25도, 이만큼이 25도입니다. 그러니까 25도에서 스트레인이 7가지 조건에서 결과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음 결과가 50도. 또 7개가 되겠죠. 스트레인 H가 7개니까. 그렇게 해서 총 29개의 온도 조건까지 쭉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작성을 하시면 돼요.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하셔서 요거 메모장이나 뭐 노트패드를 열으셔서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하시면 끝입니다. 열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무성은 다른 방법은 없고요. 그냥 온도에 대한 이런 물성을 쭉 넣어주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 다음 복사하셔서 피직스 데이터 DAT 파일에 붙여넣기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주의하실 점이 여기 있는 파일 네임이 여기에 딱 일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공백이라든지 이런 중괄호 뒤에 공백, 콤마 앞뒤로 공백, 그리고 리콜 앞에는 뭐 공백이 없고 뒤에 공백이 있고 이런 규칙을 그대로 따라 주셔야지 파일을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용된 거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파일 네임만 바꾸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콜드 메테리얼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실 작성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저희 퍼지 내에서 제공하는 옵션이 간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퍼지를 키시면 요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콜드 레얼러지 제너레이터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레얼러지 데이터는 간단하게 항복 강도 그리고 인장 강도 그리고 여기 연신율 되어 있는데 파단 연신율이 아니고요. 당연히 인장 강도에서의 연신율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복에서부터 인장까지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셀 스피틀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 커브가 계산이 됩니다. 나머지 열 물성이라든지 그리고 탄성 물성은 일반적인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방성까지 넣고 싶으시면 여기 R 밸류 값이거든요. 그래서 R0, R45, R90인데 퍼센트 단위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설명을 안 드리는 거는 뒷페이지에 이방성에 대해서 넣는 방법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방성 물성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냉간 아변 소재에 이방성이 있기 때문에 이 냉간 아변 소재에 이방성을 적용하는 방법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퍼지에는 힐 이방성 이론이 기본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방성 모델을 가지고 뭐 힐 크라이테리아 파라미터 FG, H, LMN 만약에 알고 계시면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시험을 0도, 45도, 90도 하죠. 거기서 구하는 R밸류 값을 구하는데 이 R밸류라고 하는 게 랑포드 파라미터 결국은 R밸류를 입력하면 4G 내에서 다시 계산해서 힐 파라미터를 다시 구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스트레스 레이시오 파라미터도 아신다면 넣으시면 힐 파라미터가 다시 계산돼서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거든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적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물성 파일 4G를 설치하면 들어가 있는 물성 파일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방성 물성이 알루미늄계, 스틸계 한 5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형태를 가지고 끌어다 쓰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보시게 될 게 여기 Rheological Data as Tex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EVP라고 하는 것은 냉간, 일라스토 비스코 플라스틱 모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노트네이시는 열간에서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냉간에서 이방성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EVP-on ISO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그때부터 4G에서 이 물성은 이방성 모델이구나 라고 해서 이 이방성 이 개수들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방성 개수는 어떻게 되냐? 영수 모듈러스랑 포화성비 아래쪽에 이 빈 공간에 다음과 같이 작성만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막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작성되어 있는 놈을 가지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만 해주시고 여기 있는 숫자들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게 되면 우선은 여기 힐 알루미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힐 파라미터 값을 넣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복사해서 내가 사용하는 모델에 물성에 넣어 주시고 이 값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랑포드 알루미늄이라고 되어 있는 건 랑포드 개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R0, R45, R90에 대해서 값을 이렇게 또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이 값만 수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레이시오 이 파라미터도 동일하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만 해 주시면 바로 계산이 되고요. 이 부분 제가 또 추가로 더 넣진 않았는데 실제 판재에서는 그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티크니스를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티크니스는 빌렛의 프로퍼티스 어드밴스드 쪽에 가시면 티크니스를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티크니스는 간단하게 세팅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방향까지 고려가 되는 부분. 네. 혹시 뭐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전화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멀티패스 프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빨리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빠르면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은가요? 네. 네, 멀티패스 프레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요거 작성하면서 제가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코깅 공정을 가지고 이 소재를 이동시키고 반복적으로 성형을 하는 방법을 좀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깅 사실 한 번 누르고 그 다음 해석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 세팅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 이렇게 하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옵션들을 아는 분들은 작성 간단하게 한 다음에 계산 눌러놓고 퇴근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퇴근하시라고 이런 옵션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스테이지로 한 게 아니고 하나의 스테이지로 해석이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프레스는 멀티패스 프레스라는 그 프레스를 사용하였고요. 아래쪽에는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슬레이브 다이라는 프레스를 사용을 해서 해석을 세팅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멀티패스 프레스 어떻게 적용하는지 간단하게 보고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에서 이번에 스토어 들어가시면 내부에 Other 프레스의 멀티패스 프레스라고 있습니다. 이 멀티패스 프레스를 선택하시면 형태는 하이드롤릭 프레스랑 똑같습니다. 이니셜 헤이트, 파이널 헤이트 넣어주시고 속도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넣으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이 멀티패스 파일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이 멀티패스 파일 이제부터 어떻게 작성하는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헬프에 검색하시면 이 MPFX라고 검색하시면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 본 것들 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알면 어느 정도 조금 움직임을 자유롭게 줄 수 있다 하는 기본적인 애들만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패스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패스의 그 데피니션을 한번 정해줍니다. 저는 4개 공정, 실제 이건 8개 패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패스가 1, 2, 3, 4 그러면 이제 4개 패스가 구성이 됩니다. 뭐 더 복잡한 패스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건 온라인 헬프를 찾아보시면 뭐 리피트 가능하고 중간에 뭐 다른 패스도 넣으실 수가 있고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이것도 중요한 점이 여기 지금 띄어쓰기라든지 공백 이런 스페이스바 이런 것들을 다 규칙을 조금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 한번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넘버 오브 블로우라고 있습니다. 이 넘버 오브 블로우는 뭐냐면 해당 타수에 내가 만약에 이번 패스에는 50번을 눌러야 돼. 50번을 타격해야 돼. 안다면 5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코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쪽 방향으로 먼저 누르게 되면 이게 한쪽 방향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몇 타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빈 타격이 발생할 때까지 타격을 하고 빈 타격이 발생하면 다음 패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타격수를 알고 있으면 숫자를, 타격수를 알지 못하면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액티브 박스입니다. 액티브 박스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온라인 헬프를 봐도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번에 조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인고트라든지 어떤 소재를 잡고 있는 구속 조건을 주고 있는 매니플레이터라고 부르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집게 이런 것들을
한쪽만 잡고 있을 수 있는데 한쪽만 일부러 잡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해석을 세팅할 때는 여러 개를 미리 세팅해 놓고 내가 원하는 위치의 매니플레이터를 활성화시켜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번 매니플레이터를 활성화시키고 싶으시면 1을, 그리고 2번 매니플레이터를 활성화시키고 싶으시면 2번을, 2를, 만약에 3번, 4번 있다면 그 해당되는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모르겠어, 이번 공정에서 막 너무 자유롭게 움직여서 또 어떤 거를 활성화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경우에는 -1을 입력해 주시면 얘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성형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매니플레이터를 활성화시켜서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임의의 매니플레이터를 활성화하고 싶으시다면 -1, 아닌 경우에는 원하고자 하는 매니플레이터의 넘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시면 실제로 이제 얘가 초기에 어떻게 위치를 잡는지, 그리고 타격하는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만 입력해주면 사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패스 이니셜리제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이 패스에서 초기화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사이에 얼마든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은 현재 위치에서 x, y, z 방향으로 단순히 직선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움직이는 게 트랜슬레이션 x, y, z고요.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르지만 굉장히 유용한 게 트랜슬레이션 밑으로 내려서 다시 중괄호에 x, max, min, g 값입니다. 이 max랑 min이랑 g가 뭐냐면 간단히 두 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임의의 형태를 가지고 내가 x, max 값을 0으로 입력을 하면 x축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x축의 가장 큰 위치는 이 포인트겠죠. 이 포인트를 글로벌 좌표의 제로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x의 글로벌 좌표 제로까지 이 포인트를 움직이겠다. 이 형태를 내가 막 성형을 해서 어느 위치까지 간지 모릅니다. 뭐 여기 날아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다음 패스 갈 때는 여기에 x max 값을 글로벌 좌표 제로로 보내라고 하는 게 이 옵션입니다. x민은 반대로 x의 가장 작은 위치 값을 글로벌 좌표에 얼마로 보낸다고 되겠죠. 그래서 y값, z값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무게중심 g까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로테이션입니다. 이제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빌렛이든 어떤 오브젝트를. 그래서 회전은 회전 앵글, 그리고 회전 축, 그리고 회전 포인트,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각도까지 회전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초기에 좀 웨이팅 타임 조금 기다렸다가 누를 수 있게, 예를 들면 열간 단주 같은 경우에는 매니플레이터를 다시 세팅하거나 초기 위치로 가는 동안 식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싶으시면 중간중간에 웨이팅 타임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at each blow.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타격할 때 어떻게 움직일까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보시면 한 타격하고 소재가 움직이고, 한 타격하고 움직이고, 한 타격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를 타격마다 움직일 거냐, 저는 빌렛을 했고요. 이 빌렛에 대해서 마찬가지 그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트랜슬레이션 x, y, z를 가지고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단순히 좌표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 민, g를 가지고 글로벌 좌표로 위치시키는 방법, 그리고 로테이션 시키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파이널 헤이트, 성형 스트로크죠. 성형 스트로크를 패스마다 달리 줄 수가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것이 파이널 헤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일반적으로 그 npfx 파일을 적용해서 웬만한 단순한 반복 공정을 다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코깅 공정 같은 지금 여기 동영상에 보는 이 움직임을 제가 맨 마지막 뒷페이지에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가셔가지고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번 연도의 팁 앤 트릭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연락을 따로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급하신 분들은 지금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